자, 요즘 이제 시장 변동성이 꽤 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3일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며칠 또 쉬었으니까 반도체 또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시장에 우리가 이제 의외로 좀 뭐 강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3% 정도 시작을 했다가 거의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양봉으로 쭉 올려놓고 끝이 났습니다. 일단 그 분봉을 한번 보면요. SK 하이닉스 분봉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아주 분봉으로 대량 거래에 터진 요 시점. 네, 여기죠? 네. 네, 아침이 저점이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저점이 언제였나요? 네, 한 9시 반 정도에 약간 눌림목 받았다가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상승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약간 강보합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상승한 부분을 먼저 좀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야당에서 반도체 100조 그 K-칩스법 해가지고 네. 발의하겠다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건 뭐 우리가 사실 이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고 오히려 여당이 끌고 간다. 밸류업이라든가. 근데 이러한 시각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100조 이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 반도체 IT 관련해서는 이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로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을 받으면 가격 조정을 받으면 이제 또 바닥을 바텀 패싱이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반등, 내일의 마이크론의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우리가 한 3% 이상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이들이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힘을 내줄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어제 오후 시간에 일정 부분은 미리 먼저 땡겨놨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시가가 뭐 한 3% 4% 너무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 단기로 딱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침에 잠깐 떴다가 어제 먼저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좀 눌려서 음봉으로 눌리면 오히려 그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아침에 너무 떠서 출발했을 때 시가에 따라잡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타이밍상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나가 있고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에서도 S&P 500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들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네. 예, 이게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쏠림이 나타날 때는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보시면 저기 테슬라가 반등을 좀 줬는데 오늘 뭐 테슬라 반등보다는 더욱더 주목할 종목은 리비안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전기차 관련된 센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번에 제가 왜 피스커 파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무슨 이야기했죠? 이제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게 예. 악재가 예. 그런 악재들이 이제 그쵸. 호재가 네. 될 수 있는 약간 바닥의 이제 시점. 오히려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큰 기업이 약간 그런 이제 뭐 파산 이슈가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 이제 섹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경쟁이 이제 좀 심화가 그렇지. 줄어드는 거니까 누구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센티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요런 이제 업황이 안 좋은 구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게 큰 기업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이제 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오늘 리비안한테는 폭스바겐이었나요? 네, 폭스바겐이 뭐 큰 규모 자금을 또 베팅을 한다고 하니까 야, 요거 생명이 연장이 되겠는데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또 전략적 제휴 관계가 되면 그렇죠. 폭스바겐이 그래도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세계적인.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 50% 이상의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전기차 센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 리비안 말고 다른 전기차 관련된 분위기는 또 어떤지를 한번 보면 사실은 알버말은 오늘 또 한 3.7%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더 할지 아니면 저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합종 연행,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더 센티를 좋게 만들어줄지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테슬라가 또 한 2.6%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 사이버 트랙에 대한 뭐 10,000대 이상의 리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2.6% 반등을 만들어낸 거는 일단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 작은 뭐 리비안의 이런 케이스가 루시드라든가 이런 네네네. 기업들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겠냐.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2.5% 빠졌던 게 마감 후에 7%까지 저 루시드도 그쵸.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하나 이제 우리나라 또 시장과 연동을 한다 본다면 요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은 약간 좀 주춤한 편입니다. 뭐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들도 그렇고 좀 주춤한데 그래도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라이릴리의 주가부터 먼저 한번 보면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1.6% 정도의 신고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약재의 내성을 보이는 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 잡냐? 제일 핫한 회사죠 요즘 오픈 AI. 오픈 AI와 손을 잡고 AI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일라이릴리는 또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두 종목을 50% 담아놓은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가 상장을 했다. 삼성이었죠 아마 삼성자산운용에서 상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ETF의 흐름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라이릴리 말고 노보노디스크는 오늘 요 뉴스에 또다시 갭 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그 ETF의 50%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뭐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 그 유럽이나 미국 대비해서는 비만 인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중국도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이 좀 외모나 미용에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중 감량약에 대해서 위고비가 중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이 부분이 매출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노보노디스크까지도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같이 연동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를 사기보다는 훨씬 똑똑한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그들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런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안 움직인다면 이거는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성의 약속의 2분기 시간과의 싸움 또 나오네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약할 때 삼성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오후 들어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대의 낙폭을 만회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1%대 정도 상승하다가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약속한 2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상반기 내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제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고, 그죠? 네. 근데 오늘 오히려 반도체 파운드리 결함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평택의 일부 팹 또 투자는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약간 좋은 내용과 약간 또 안 좋은 내용이 오늘 부딪히는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경쟁적으로 여야가 반도체 지원에 그렇죠. 대한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 느낌상. 자, 그래서
2분기 극적 납품 성공할까 하는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우리가 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아무도 지금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향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언제 할까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워낙 이렇게 딜레이를 되고 뭐 실망시키다 보니까 저는 그 기대치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8만 원대 이 전후에 이 주가에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뭐 되면 좋은 거고 하반기에 당연히 되면 플러스 알파에 주가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저기 누구 하이닉스처럼 그게 안 되더라도 내일 마이크론이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레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만약에 마이크론에서 해준다라면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의 분위기로 인해서도 이 8만 원 전후의 주가는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주분들은 조금 기다림이 좋겠고요. 다만 뭐 파운드리 쪽에 노이즈가 얼마나 그 부분이 이제 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운드리 쪽이 결국에는 좀 빅테크들의 고객사들로 잘 이제 좀 맞이해야 사실 주가의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그다음에 당연히 주가의 프리미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자꾸 뭐 TSMC하고 격차가 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인텔이 조금 더 삼성전자를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올라올 수 있다 점유율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위기들을 어쨌든 잘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그죠? 네, 전력 공급이라는 일, 뭐 인프라 하는데 이거 투자만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게 반도체는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반의 베이스들을 좀 깔아줘야 사실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양한 인프라 투자도 도와줘야지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요즘 제일 핫한 건 어쨌든 전력 쪽이고 당연히 그러면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그 매수 강도 상위 쪽의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자, 최근에 이제 특이한 흐름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패널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패널. 여기 LG 디스플레이고,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플이 OLED 탑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높인다면, 이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확보를 한다라면 거기에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벤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가지고 와서 패널을 만들 때 이 하이브리드 OLED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을 얇게 식각해야 되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 공정에서 필요한 밸류 체인이 시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이 벤더를 가지고 있으면 LG 디스플레이 밑에 딱 붙어 있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애플의 물량들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당연히 밑으로 이제 내려줄 거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최근에 두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공통적으로 들어온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야, 그죠? 어제 좋았어요, 네. 흐름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양봉을 만들어냈다가 며칠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요 쉬는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연속적으로 바로 오르진 않는데 한번 바짝 오른 종목들은 약간 숨고르겠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유와 스토리가 방향이 맞다라면 요 숨고르기 할 때가 기회지 어제처럼 이렇게 팍 막 치고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건 아니고 그죠? 첫 번째 양봉의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숨고르기를 할 때 고를 때가 기회다라는 것을 보시고 자동차 부분도 어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숨고르기를 한다라면 인도 쪽에 뭐 우리가 지금 캐펙스 확장을 하고 있는 쪽에서 딱 같이 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제가 3개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죠? 화신, 서현이와 뭐 SL 뭐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들 위주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앞쪽으로 가서 다른 이야기들까지 연결해서 좀 해드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대차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됐어요. 야금야금 현대차가 무거운 주식인데 야, 대단해.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근데 환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대차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연초에는 26조 정도 벌 거라고 자동차 완성차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1년 뒤에 한 28조 정도 벌 거다. 엄청나게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의 1년 뒤에 영업이익은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자동차 부품도 한번 보시면 연초에는 한 8조 정도 벌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4월부터 다시 1년 뒤에 자동차 부품도 이제는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8조 7천억까지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한번 보시죠.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는 숫자를 기억을 좀 대형주들 몇 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분기 실적 얼마가 나오면 좀 서프라이즈다, 컨센서스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현대차는 4조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 이상으로 숫자가 많이 찍히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의도의 리서치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쪽은 다올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의 4조 4천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세게 보고 있고 나머지 4조 이상 보시는 분들은 꽤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4조라는 숫자를 컨센서스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는요. 기아는 한 3조 6천억이 지금 2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6천억에서 4조 정도 사이만 나와도 충분히 실적은 뭐 잘 나온 걸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반영을 좀 해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4조대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다올투자증권에서 기아 자동차를 4조 정도로 바라보고 있네요. 야, 근데 현대차와 그 기아의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죠? 현대차도 4조, 기아도 거의 3조 후반대에서 4조. 두 개가 거의 영업이익이 붙어버리네요, 그죠? 저게 그 자동차 사업 중에 가장 그 높은 수익을 차지하는 게 그 할부금융. 그렇죠. 이거 네. 이게 파이낸싱. 현대차가 네. 파이낸싱을 이거 현대차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아도 다 그쪽에 위존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참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기아가. 네, 기아에 제가 최근 저희 뭐 미국에 계시는 뭐 지인분한테 이야기 잠깐 들어보면 의외로 기아의 그 SUV 차량 있잖아요. 그 텔루라이드인가요, 기아의?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꽤 많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아는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 순수하게 영업을 좀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합산 매출액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표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을 올해와 내년도 PER과 PBR,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 올해와 내년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자동차 부품이라고 분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그래도 최근에 시세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우리 정몽구 명예회장이 약간 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루머가 돈 적이 있잖아요.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모닝 전략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밸류업을 정부에서 막 밀어줄 때가 이 순환 출자를 끊고 상속세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뭐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이 위독한 부분이 우리가 뭐 반갑게 막 이렇게 적극게 이야기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의 지분은 체크는 해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왼쪽이 정의선 회장, 오른쪽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가치인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ES가 의선이거든요. 네. 여기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앞으로 어떻게 그 자금을 활용하는지가 현대글로비스에서 역할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지분이 높은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근데 현대차의 지분을 건드리진 않겠죠, 거의. 그죠? 예. 그러면 밑에 보시면 현대차 비슷한 지분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요거 우리 로봇 회사 하나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이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좀 자금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스토리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 관련주들 대비해서도 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딱 그 정몽구 회장님이 약간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날부터 해서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에너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펀더멘탈은 어떠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1조 8천억 정도가 영업이 컨센서스거든요. 네.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7, 8조밖에 안 돼요. 밸류에이션이 뭐 7배 정도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구간. 그다음에 운임이 요즘 해상 운임이 꽤 괜찮잖아요. 꽤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한테는 운임 계약을 높게 쳐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기 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미국에서 보면 다 배임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배임을 조장하시나? 이건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알고는 있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